실행. 웹브라우저 띄우고 검색, 첫 번째 책 클릭하고 여기 있는 값들 다 붙여서 테이블에 넣었을 것이고요. 다 넣고 나면 그 다음 책 검색, 클릭, 그 다음에 있는 정보들 또 복사해서 가지고 왔을 거고요. 그 다음 책 검색, 클릭, 그리고 여기 있는 결과값 다시 가지고 와서 저장했을 것입니다. 네, 저장하고 닫았죠? 이제 그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ISBN 파일 열고요. 그러면 원래 이전에 없었던 리절트란 시트가 하나가 생겼고,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서 내가 필요한 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그 자동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PA 자료를 만들면서 사용할 사이트는 여기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고요. 여기의 봇 정책을 알아보면 아주 짧고 깔끔하게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봇 정책이 허용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내용은요, 여기 자료 검색에 있는 내용 중에 국가 자료 종합 목록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확하게 ISBN 넘버를 알고 있는 이 리스트에 대해서 이 값을 검색을 하고, 이 검색한 결과에서 이 도서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표제 저자, 발행사항, 분류기호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이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할 사이트는요, 국립도서관 사이트 중에서도 지금 위쪽에 있는 주소 검색창에서 이제 DO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만 살려두고 뒤에를 삭제하고 만들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이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 실행하고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Search Library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하고요. 메인 워크프로 만들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브라우저를 여는 거기 때문에요. 브라우저, 여기에 있는 오픈 브라우저 먼저 하나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 주소는 아까 있었던 이 브라우저 복사하고 다운표에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엑셀 데이터 값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리드 데이터, 리드 레인지 이렇게 넣고요. 엑셀에 필요한 값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UiPath에 엑셀 파일이 있는 경로 찾아가서 필요한 파일 이렇게 고르고요. 거기에 있는 레인지, 시트1에 있는 모든 레인지이기 때문에, 모든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값을 이제 variable로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variables, create variable 해서 book 데이터 테이블 이런 이름으로 해서 타입은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하고, 스코프 전체 스코프 시퀀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요 데이터 레인지에서 가지고 온 값을 아웃풋에 book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주면 데이터 테이블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온 엑셀 값에서 첫 번째 있는 값들을 계속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for each 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단 닫고요. for each로 해서 for each row 값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테이블은 bdt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body 안에 이제 필요한 동작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레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레코드에 웹으로 해서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온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클릭을, 이쪽을 클릭을 하고요. 보통 이게 클릭을 하면은 이 전체 문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클릭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전부 다 선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계속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뒤에 이렇게 계속 붙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번호를 일단 하나를 복사를 해놓고, 여기 뒤에다가 그렇게 계속 붙는 형태가 아니라 이걸 클릭을 해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고른 다음에 값을 라이트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입에 샌드 하키를 한번 하겠습니다. 샌드 하키를 여기다가 넣는데 컨트롤 A 키를 한번 눌러주고 타입 값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여기에다 값을 집어넣되, 우선은 그냥 제가 넣고자 하는 값을 집어넣고 나중에 좀 바꾸도록 하더라도 요 값을 집어넣고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2번 들어갔지만 실제로 동작할 때는 이게 2번 들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요 값을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값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요 돋보기 버튼 눌러야 되니까 클릭 돋보기, 그러면 여기서도 요 돋보기를 클릭한 동작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요 글을 찾아가야 됩니다. 역시 그 다음에도 클릭, 그리고 요 개체를 클릭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올 값은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올 건데, 요 텍스트로 해서 카피 텍스트 요 값,
앙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한 위치를 잘 못 찾아서 자꾸 앙커를 찾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앙커를 쓰는 것으로 하고 요 근처에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요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값을 제대로 찾아올 것 같거든요. save and exi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이 내용들이 웹이라는 시퀀스를 이름을 만들고 그 안에 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요 웹이라는 거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요 내용만 필요하니까요. 요 내용만 요렇게 가져와서 컨트롤 X 요 바디에다가 붙여놓고 요 웹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칸 클릭하고 거기에다 컨트롤 L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는데 여기는 제가 이 값을 집어넣을 게 아니죠. 요 값이 아니고 로우에 아이템의 첫 번째 값이 ISBN 넘버였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을 toString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요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지금 또 느낌표가 되어 있네요. 느낌표가 되어 있다는 거 어딘가 잘못됐죠? 여기 보면 텍스트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값을 value li라고 되어 있는데 li라는 값이 지금 선언이 안 되어 있죠? 요거 제가 어차피 가져올 값이니까 receive string이라는 의미로 rs라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여기도 receive string 이렇게 해주면 일단 에러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오픈 브라우저 내용을 보면은 사용하는 게 크롬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타입을 크롬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한 단계씩 해볼게요. F11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들어가서 시퀀스 오픈 브라우저 이제 사이트 띄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화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컨티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에 값 가지고 오는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그 다음에 그냥 쭉 다 실행을 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그 다음 값 넣고 검색 버튼 누르는 것까지 됐고요. 안에 들어가서 값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지고 온 값이 여기서 F11에서 한 단계만 더 실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RS의 값이 실수로 F11을 두 번 눌렀네요. 그냥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값 집어넣고 검색하고 두 번째 책까지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행이 지금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진행이 되지 않고 여기서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누르지 못하고 멈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다시 나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멈춰서 나가서 보면 요 클릭하는 칸 요걸 봤을 때 지금 여기에 타겟에 셀렉터를 들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은 크롬에서 요 사이트에 있는 화면 중에서 AA 네임이라고 있는 걸 찾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업무의 잔머리라는 책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100% 만족하지 못하면 이걸 못 찾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책을 찾았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매크로를 만들 때 그 책 번호가 이 책과 일치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찾았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앵커거든요. 그래서 앵커 베이스를 여기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앵커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는 find element 하면 되겠습니다. find element를 이쪽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할 값은 여기서 할 동작은 클릭이니까요. 클릭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find element 할 값은 여기서 책 제목 위쪽에 있는 일반 도서 요 일반 도서라는 칸을 찾은 다음에 이거보다 밑에 있는 텍스트를 찾으면 되니까요. 요 일반 도서를 앵커로 박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야 될 객체는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상대적인 위치가 일반 도서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치를 또 잡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앵커 베이스로 갔을 때 요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눌러서 보면은 요 지금 현재 앵커가 요 클릭해야 되는 것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릭하는 칸은 보면은 지금 현재 마우스 클릭하는 위치가 이 개체의 한가운데로 되게 되어 있는데 가끔씩 이게 두 줄이 됐을 때 한가운데가 되면 제대로 못 찍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위치에서 약간만 오른쪽, 약간만 아래쪽을 클릭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겟에 클리핑 레이전 이쪽으로 하면은 왼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한 10 정도
탑에서부터 한 10 정도, 10픽셀 정도씩 요 정도만 이동해서 클릭을 하게 해주면 그래도 어지간하면 첫 번째 글자 값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요건 요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요 앙커로 클릭하는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값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또 마찬가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요. 첫 번째 책 제목 넣고 검색하고 책 제목 클릭하고 여기 있는 필요한 값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서 멈췄죠? 멈췄을 때 지금 F11 한 번만 눌러서 값을 한번 볼게요. rs 스트링 값을 가지고 왔는데 스트링 값에서 가지고 온 것이 보면 지금 발행 사항에 대한 부분이나 이게 좀 위치도 좀 틀어져 있는 것 같고 제대로 값을 못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다시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카드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도 한 번 더 실행을 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책 검색 조건 넣고 검색하고 책 제목 찾아서 클릭하고 여기까지는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필요한 값을 제대로 가지고 오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스탑하고 요 밑에 앙커 베이스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대로 됐으니까요. 요거 다음에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요 앙커 베이스 여기까지 해서 최소화 시켜 놓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동작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까 전에 텍스트로 가져오니까 잘 못 가져왔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텍스트처럼 보이지만 요거 아무래도 표 같거든요.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스크래핑으로 이제 표 형태로 가져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next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값은 요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를 잘 못 잡아서 앵커를 찾아줘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왼쪽에 있는 요 위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찍어주고요. 컬럼 1로 돼 있네요. 요거 next 그러면 이제 띄워준 거 보니까 제대로 된 값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finish 다른 페이지 있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만 갈 수 있으니까 no 요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제대로 가져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디버그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요.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창 열고 책 제목 넣고 검색하고 책 제목 클릭하고 자 필요한 정보 찾아 들어온 것까지 됐고요. 여기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F11 한번 눌러서 보면 자 여기 있는 값이 어디로 들어갔죠? 여기 exact data table이라는 형태로 들어갔을 건데 여기 보면 칼럼 하나짜리고요. 로우도 하나짜리고 칼럼도 하나짜리겠네요. 요 값 자체가 요거 한 줄짜리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표제, 저자, 가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거를 줄로 좀 쪼개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스탑. 그 다음 여기 쪼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요 꼭 스크래핑 이렇게 들어가 있을 필요 없으니까 요것도 두 바깥으로 좀 뺄게요. 이거 자꾸 이렇게 빼는 이유가 이 밑에 플로우가 자꾸 많아지면 나중에 보기가 번거로워 가지고요. 가능하면 좀 최소화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느낌표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가 변수가 정확하게 선언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네요. 이것도 변수는 선언해 주겠습니다. 이 값은 여기서 받는 값은 변수가 여기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데이터 테이블로 받기 위한 변수를 하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여기를 search 데이터 테이블 요것도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시퀀스 전체에 적용하게 요 위에 있는 변수도 시퀀스 전체에 적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가져온 요 값을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걸 sd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요 데이터 테이블로 들어올 거고요.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다운받은 값은 다시 스트링으로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ssign을 하나 넣고요. assign 값 끌어오고 assign 요 위치는 rs 여기 스트링 값으로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s 데이터 테이블의 rows 제로 첫 번째 제로의 값의 그 아이템 제로 첫 번째 아이템의 toString으로 해서 스트링 값으로 가져올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 중단점은 해제를 하고 요 assign에서 중단점을 잡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띄우고 검색할 ISBN 넣고 검색한 다음에 책 이름 찍고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값을 가지고 왔을 거니까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가져왔는지. 지금 현재 이 위치까지 왔고 S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봤었던 이 값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F11 한 단계 실행을 해서 보면 이제 RS로 값을 가지고 왔을 건데 RS에 가져온 값을 보면 이렇게 표제 저자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줄이 바뀌었을 때 이 값이기 때문에요. 요 값을 가지고 와서 내가 쓰고 싶은 값으로 넣게끔 좀 더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탑 걸고요. 자, 텍스트에서 엔터 기호를 구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두 개의 어레이 형태로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어레이 형태에서의 두 번째 값을 다시 스트링으로 집어넣게끔, 그래서 밸리어블을 두 개를 더 만들 겁니다. 스트링 어레이, S 어레이라고 해서 얘는 어레이로 하고 요 어레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해주고요. 이것도 전체 시퀀스에 쓸 수 있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요 값을 가지고 와서 쓸 것이기 때문에 write 할 스트링 값으로 해서 여기는 스트링 이걸로 해서 시퀀스 그대로 이렇게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ssign 한번 더 들어가고요. assign string array 값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R 읽었던 스트링 값을 스플라이트 할 겁니다. 스플라이트 할 거고, 어떤 조건으로 스플라이트를 할 거냐면은 environment 줄이 바뀌었을 때 new line에 to character array 요렇게 해주면 이게 스트링 값으로 바뀔 거고요. 요렇게 바뀐 값에서 다시 한 번 더 assign 넣고, 여기는 이 array 첫 번째 값은 표제 제목이 될 거고 두 번째 값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array의 1번, 인덱스는 1번, 이게 두 번째 값이니까 이 두 번째 값을 write string으로 값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가져온 값은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은 로우에 아이템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가지고 온 값이 아이템 중에서도 엑셀 파일 다시 띄워서 여기 보면은 표제 저자라고 되어 있는 요 필드명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니까 다운표 표제 저자 요 값에다가 ws 값을 넣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일단 닫고 엑셀 파일 다시 닫고 저장하지 않고 닫고, 그 다음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앞에 잡았던 브레이크 포인트 해제하고 여기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열고 검색하고 값을 찾아서 클릭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UiPath 내부에서 보면은 현재 요 브레이크 포인트 잡은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WS 값을 보면 책 제목 값이 제대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요 값이 이 로우즈 아이템에 제대로 쓰여지는 것을 한번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F11에서 한번 더 실행을 해보면 지금 로우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보면 요 원래 번호 있던 것 뒤에 이제 표제 제목으로 요 값이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케이 하고 이제 스탑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됐으면 SDT 값은 한번 클리어를 해줘야지 그 다음 값을 집어넣을 때 꼬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SDT 값을 클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치면 클리어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 클리어 데이터 테이블 요 다음에 넣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SDT 값을 클리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되겠고요. 그럼 여기 이 밑에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요 write 하는 요 부분까지는 계속 좀 반복을 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를 시퀀스로 묶어서 좀 줄여 놓으면 나중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퀀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넣을게요. 시퀀스를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 시퀀스 안에 또 시퀀스가 있으면 이게 헷갈리니까 이 시퀀스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네임을 write data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퀀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요 assign부터 해서 요 밑에 있는 요 내용들 여기까지를 블럭을 딱 씌워서 요 위로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축소해 놓고요. 축소해 놓고, 그 다음 여기에 했었던 요 표제 저자 했으니까 발행 상황과 분류 기호에 대해서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요 똑같은 작업을 한 번씩 더 해야 되니까 요 write date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커서를 두고 디자인에 데이터 스크라이핑 next 두 번째 읽을 값 역시 next 앙커 한 번 더 잡을 위치 요렇게 next 해주면 제대로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finish 여기 no, 그리고 한 번 더 브라우저로 감싸져 있는 부분 필요 없고 요 부분만 필요하니까 요거 바깥으로 빼서 끌어 올리고, 그리고 요거 삭제하고, 그리고 요거 지금 봤을 때 이 값이 요 앞에서 실컷 만들어 놨던 요 write 데이터 밑에 붙은 것 같거든요. 요거 다시 밑으로 한 번 더 좀 내려서 요 박스 바깥으로 내놓겠습니다. 자, 여기 느낌표 떠 있죠? 여기 느낌표 떠 있는 거는 여기 들어갈 값을 정해져 있지 않아서이고, 여기서 읽어 드리는 값은 아까 전에 SDT라고 이름을 정했었죠? 여기 SDT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 한 번 더 여기 값 하나 더 넣는 거 여기 하나 더 넣을게요. 데이터 스크라이핑 no, next 분류기호
넥스트, 여기 앞에 잡아주고 넥스트, 값 제대로 오는 거 봤고요. 피니시. 멀티페이지 없으니까 no. 이렇게 하면 요 값 다시 여기 들어왔는데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요 값을 끌어다가 위쪽 공간에다가 놓고 밑에 있는 거는 삭제.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앞에 만들었던 요 복사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라이트 하는 부분, 요 부분 접어서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다음에 들어가게 V, 컨트롤 V 하면 다음 뒤에 붙었고요. 요것도 요 뒤에 다시 붙게 컨트롤 V 하면 요거 그대로 붙습니다. 여기서 아까 느낌표 떴죠? 여기 느낌표 떴던 이유는 데이터 테이블 이름 정의해 줘야 되니까 여기 값을 SDT 이렇게 정의해 주고요. 자, 이제 여기 라이트 데이터 하는 부분에서 안에서 컬럼명만 좀 바꿔주면 됩니다. 표제 저자 들어갔었고, 그 다음 들어갈 정보들은 다시 엑셀 한번 열어볼게요. 표제 저자, 그 다음 이 발행사항 분류기호입니다. 발행사항 요거 복사해서 여기 표제 저자가 아니고 발행사항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거 다시 접고 여기 다시 펼치고, 이번에는 여기 표제 저자가 아니고 분류기호 요거 복사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요거 엑셀 됐으니까 엑셀 다시 닫고요. 저장 안 함. 자, 요렇게 되면은 이 반복문을 돌면서 요 루프문까지 완성할 거니까요. 여기까지도 전체 내용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요거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접어 놓겠습니다. 바디 접어 놓고, 요 바디가 for 문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고, 요 for 문 다 돌고 나면 엑셀 파일 만들어질 거고, 요 엑셀 파일을 다시 좀 저장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엑셀 파일 저장하는 거, 여기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마지막에 루프문 다 끝나고 나면 밑에 넣고요. 여기 들어가는 파일 폴더 아까 저장했었던 ISBN 요 그대로 넣고, 여기서 할 일은 write range입니다. 그래서 write range 요거 두 안에 넣고요. 시트 이름 이번에는 리절트 값을 넣게끔 하나 시트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리절트 이렇게 해서 A1 해서 A1 칸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번에 넣을 값은 BDT 로우에서 값을 업로드를 시켰는데 그 로우라는 값 자체가 BDT에 해당하는 항목들이었기 때문에 이 값들은 다 업데이트가 돼 있을 거고요. 요 값이 그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때 write range에서 add headers 요거 체크해 놓고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 웹브라우저 띄우고 검색, 첫 번째 책 클릭하고 여기 있는 값들 다 붙여서 테이블에 넣었을 것이고요. 다 넣고 나면 그 다음 책 검색 클릭, 그 다음에 있는 정보들 또 복사해서 가지고 왔을 거고요. 그 다음 책 검색 클릭, 그리고 여기 있는 결과값 다시 가지고 와서 저장했을 것입니다. 네, 저장하고 닫았죠? 이제 그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ISBN 파일 열고요. 그러면 원래 이전에 없었던 리절트란 시트가 하나가 생겼고, 요 리절트의 ISBN 넘버, 지금 이 값이 엑셀에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 1 눌러서 요 형식을 숫자 형식으로 바꾸면 제대로 된 ISBN 번호 들어가 있고요. 여기 표제 저자 정보, 발행 정보, 분류기호까지 이렇게 원하는 정보들이 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이렇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UiPath를 이용한 RPA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UiPath의 RPA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녹아 들어갔는데요. 데이터 테이블 다루는 방법, 그리고 앙커를 사용해서 필요한 값 가지고 오는 방법 등등이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실제 이게 UiPath가 처음 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잘 못 해봤던 사람이 만들더라도 좀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좀 만들어 보면은 좀 손도 좀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검색어가 뭐냐에 따라서 클릭하는 부분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번 트라이를 해보면서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필요한 ISBN 정보만 쭉 넣으면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자동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작업들도 얼마든지 자동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